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비교문입니다. 비교문 중에서도 be가 쓰인 가장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살펴볼 거예요. 먼저 be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바로 뭐뭐뭐 보다 라고 말이죠. A는 B, 뭐뭐보다, 뭐보다, B, B, B보다 어떻습니다? 어떠어떠합니다. 라고 문장 구조를 갖추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 나는 B 뭐뭐보다 뭐보다 B타 그 사람보다 B 뒤에는 비교 대상 와야 되죠. 자, 그리고 나는 그 사람보다 라고 문장 그냥 끝낼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뒤에 수어가 이어져 와야 됩니다. 桌子 테이블이 B 뭐뭐보다 뭐보다 뒤에 비교 대상 is 의자보다 이렇게 문장 끝나면 안 돼요. 어떻습니다?贵가격이 비쌉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be라는 단어를 비교하다라고 대충 의미를 외우세요. 그런데 의미를 대충 외우면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눈치챌 수 있는 문장의 구조도 놓치기 십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A는 B 비교합니다. B, B랑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B는요, 반드시 그 뒤에 수어가 와야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구구절절 말할 필요 없어요. 의미만 정확하게 뭐뭐뭐 보다 라고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를 놓치시는 실수는 안 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be가 쓰인 문장에서 수어 앞에 쓸 수 있는 수식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끙과 하이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부사의 의미는 더욱이라는 뜻이에요. A, B 두 비교 대상 간의 비교를 하는 문장이니까 더욱이라는 의미의 부사 쓴다라는 거. 이상하지 않지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비타 그 사람보다 끙따 나이가 더 많습니다. 라든지 나는 비타 그 사람보다 하이따 나이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수어 앞에 더욱 말고 다른 것들도 쓰면 안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매우 많아요 라고 하면요, 매우는 중국어로 很이라고 하지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我比他很大라고 말이죠. 아니면 선생님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조금이라는 의미의 요디아를 쓰면 어떨까요? 요디아를 써서 我比他有点大라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말로는 자연스럽죠.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절대 그렇게 쓰실 수 없습니다. be가 쓰인 비교문에서 수어 앞에 쓸 수 있는 정도 부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끙과 하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나이가 매우 많아요. 나이가 조금 많아요. 그 차이 나는 정도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쓰죠?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지금 보세요. 수어 앞에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어 뒤에는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수어 뒤에 문장 요소를 써서 두 개의 대상 간의 차이가 많이 난다, 적게 난다 라는 것을 의미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표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는 비타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얼마나요? 더 붙이면 많이 훨씬이라는 의미가 돼요.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가 됩니다. 자, 그런데 더 되느냐? 아니요. 뚜얼러도 가능해요. 그래서 我比他大多了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말로는 매우, 너무, 굉장히와 같이 정도부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중국어에서는 수어 앞에 정도부사 쓰면 안 되기 때문에 be가 쓰여진 비교문에서는 수어 뒤에 더 뚜어러를 쓰셔서 둘 간의 차이 나는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러면 둘 간의 차이가 적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더 뚜어, 뚜얼러 대신에 조금이라는 양의 개념으로서 이디알이나 이시에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我比他大一点儿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我比他大一些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런 경우는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매우 많아요.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요가 아닌 나는 그 사람보다 1살 많아요. 나는 그 사람보다 10살 많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어디요? 더 뚜어 뚜얼러 이디알 이시의 대신에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는 것이니 그 자리에 차이 나는 수치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我 나는 비타 그 사람보다 따 나이가 많습니다. 얼만큼? 2岁 2살만큼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정리를 할게요. 비교문에서는요, 수러인 형용사 앞에 쓸 수 있는 건 딱 2가지뿐. 더, 더욱이란 의미의 껑과 하이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차이가 많이 나고 차이가 조금 나고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에 해당하는 표현은 그렇죠. 수러인 형용사 뒤에 써준다 라는 거. 그리고 뒤에 써주는 요소들은요, 정해져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더 뚜어나 뚜얼러. 차이가 조금 날 때는 이디알이나 이시에 아니면 구체적인 수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어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중급 갔을 때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기초적인 단계의 것인데 말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비교문에서는요, 수러인 형용사 앞에 뭐랑 뭐밖에 못 쓴다? 껑과 하이밖에 못 쓴다라는 거.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비교문입니다. 비교문 중에서도 뭐뭐만큼 뭐뭐하지 못하다 라는 부정 형식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둘 간의 대상 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때 비슷하다 라는 의미의 표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 형식부터 살펴볼까요? 비교문의 부정 형식은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 보통 이렇게 표현이 돼요. A는 B보다 뭐뭐하지 않다라든지 A는 B만큼 뭐뭐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쓰는 표현은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뿌루 그리고 메이오죠. 자, 예문으로 살펴보면 我 나는 뿌루타 그 사람보다 뭐뭐하지 않다 그 사람만큼 뭐뭐하지 않다 어떻지 않습니다. 따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이가 더 많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뿌루 대신에 没有 쓰셔도 돼요. 我没有他大 나는 그 사람만큼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没有의 의미는요. 기본적으로 있다 없다라고 할 때 없다. 그리고 뭐뭐하지 않았다 라는 2가지 의미 알고 계실 텐데요. 비교문에서는 뭐뭐만큼 뭐뭐하지 못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하나 더 볼까요? 상하이, 상하이는 没有北京, 북경이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북경하지 않았다 하면 안 돼요. 북경만큼 뭐하지 않습니다. 冷, 춥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교문으로 해석하시는 연습 중요해요. 놓치지 않게끔 주의하세요. 비교문의 부정 형식은 이렇게도 쓰실 수 있어요. A는 B보다 이렇게 뭐뭐하지 않다. 내지는 A는 B보다 그렇게 뭐뭐하지 않다.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이렇게 这么 라든지 먼 것을 가리키는 그렇게 那么를 활용합니다. 예문으로 살펴보실까요? 그는 没有我 나만큼 뭐뭐하지 않습니다. 나만큼 这么高 이렇게 키가 크지 않습니다. 라든지 我 나는 没有他 그 사람만큼 那么大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어떨 때 这么를 쓰고 어떨 때 那么를 쓰는지는 비교 대상 B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은 나만큼 이렇게. 没有 뒤에 비교 대상 B가 我, 나잖아요.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这么를 쓰는 거고요. 두 번째 예문 같은 경우 我 나는 没有他, 没有他라고 했어요. 没有 뒤에 비교 대상 B는요. 다 그 사람이에요.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큼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라고 하여 那么가 짝꿍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두 대상 간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두 대상이 서로 비슷할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는 B만큼 이렇게 뭐뭐하다. A는 B만큼 그렇게 뭐뭐하다 라고 하시면 돼요. 방금 했었던 비교문의 부정문 형식에선 A는 B만큼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비슷할 때는요. A는 B만큼 뭐뭐하다가 됩니다. 뭐뭐하지 않다, 부정의 표현만 빠지면 돼요. 그래서 没有의 긍정의 표현, 有를 활용합니다. A는 有 B, B만큼 这么 이렇게, 那么 그렇게 어떠어떠하다 라고 말이죠. 예문으로 보여드릴게요. 我 나는 有他 그 사람만큼 그 사람은 나보다 멀리 있으니까요. 그 사람만큼 그렇게 那么 나이가 많습니다. 따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我有他那么大 잘하셨어요. 나는 그 사람만큼 그렇게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혹은 서로 비슷할 때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어요. 不比를 사용해서 말이죠. 선생님 그런데요. 비는요. 뭐뭐 보다 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B 앞에 뿌가 있다면 A는 B보다 뭐뭐하지 않다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부정 형식에서 말씀드렸어요. 비교문의 부정 형식에 쓰는 요소는요, 두 가지. 뭐와 뭐였죠? 不如와 没有였습니다. 不比는요, 결국 둘 간의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하다라고 할 때 쓰는 것이지 누가 더하고 덜하다라고 할 때 비교문에 쓰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不比가 쓰인 문장에는요. 사실 뒤에 多少가 숨어 있거든요. 多少라는 것은 얼마, 얼마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我 나는 比他그 사람보다 얼마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나 그 사람보다 얼마 나이 많지 않아요. 아예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나이 비슷해요. 또래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不比라는 것 자체를 직역을 하면 뭐뭐보다 뭐뭐하지 않다이긴 하지만 문장 전체의 의미의 쓰임을 보면은요. 결국에는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하다라고 할 때 不比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사전을 찾으면은요, 不比는요, 뭐뭐보다 뭐뭐하지 못하다 이거나 서로 비슷하다라고 할 때 쓴다고 해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전의 의미로 여러분이 그냥 기억을 하셔서 뭐뭐보다 못하다라고 하여 둘 간의 차이가 나서 못하다라고 할 때 아까 했었던 부정 형식 不如没有가 아니라 不比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不比는 결국에는 둘의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하다라고 할 때 쓴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믿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급 단계에 가서 不比가 나오면요. 네, 차이가 나지 않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문장 전체를 보고 문맥을 보면 그럴 때만 不比를 써요. 아셨죠? 자, 이번에는요, 비슷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직접적으로 쓰인 경우를 볼게요. 差不多는 비슷하다라는 의미인데요. 형용사 앞에서 비슷하게 라고도 씁니다. A는 和 B, B와 혹은 跟 B, B와 差不多 비슷하게 어떠어떠하다 라고 해요. 예문을 보면 我 나는 和他 그와 비슷하게 差不多 어떻습니다. 따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하죠.
자, 여기에 和 대신에 跟 써도 된다고 했어요. 아래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我跟他差不多大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요, 비교문의 부정형식 같이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둘 간의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하다라는 의미의 여러 가지 표현도 봤어요. 비슷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 중에 여러분이 비교문의 부정형식과 헷갈릴 수 있는 요소 알려드렸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 자체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뿌비는 비슷할 때 쓴다 결국엔. 그리고 뭐뭐보다 뭐뭐하지 못하다라고 할 땐 뿌루 아니면 메이요 써야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따자 싱쿨러.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비교문입니다. 두 대상 간의 차이가 나지 않고 서로 똑같을 때 표현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두 대상이 서로 같을 때의 우리말 표현은요. A는 B와 똑같이 뭐뭐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我 나는 和他 그와 一样 똑같이 따 나이가 많다 라든지 我 나는 和 대신에 跟 쓰시는 거예요. 跟他 그 사람과 一样 똑같이 따 나이가 많다 이러한 문장 구조로 씁니다. 자, 우리말로 나는 그 사람과 똑같이 나이가 많다 라고 하면 얼핏 들었을 때는 둘 다 나이가 많아서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중국어로 我和他一样大 라는 것은 둘이 나이가 같다. 10살이어서 같든 20살이어서 같든 40이어서 같든지 간에 나이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직역했을 때 오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앙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시앙은요, 뭐뭐처럼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这里 여기는 像 뭐뭐처럼 뭐처럼 像外边 바깥처럼 一样 똑같이 热 덥습니다 라고 문장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어로 표현을 한다면 여기는 바깥처럼 더요 라고 말을 하지 굳이 똑같이 라는 말을 넣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 함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데요. 만약 여기가 바깥처럼 똑같이 덥다라고 한다면 중국어에서는요, 형용사 앞에 이양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비교문을 연습을 하실 때는요, 나는 그와 나이가 같다라고 쓰시고 그것을 중국어로 하실 때는 我和他一样大 라고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바깥처럼 덥다라고 한국어를 적어 놓으시고 그 문장을 중국어로 구사할 때는 这里像外边一样热 라고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말의 뉘앙스와 중국어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요. 두 대상 간에 비교하는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형용사를 그때그때 써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 나는 그 사람이랑 키가 같다라고 한다면 키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적절한 형용사는 키가 크다가 될 겁니다. 따라서 我 나는 和他 그 사람과 一样 똑같이 高 키가 큽니다 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우리말로 직역을 했을 때 나는 그 사람과 똑같이 키가 크다 라고 한다면 마치 둘 다 키가 커서 똑같다고 말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중국어에서는요. 나는 그 사람과 키가 같아요 라고 표현할 때 바로 我和他一样高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키가 작아서 같든 키가 중간이어서 같든 키가 커서 같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럼 이 문장은요.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나는 그 사람과 키가 같다 라고 적어 두시고 그 표현을 我和他一样高 라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我的裙子 내 치마는 和你的 너의
과 이양白 똑같이 하얗다. 우리말로 하면 내 치마는 너랑 똑같이 하얀색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어에서는요, 이러한 문장 구조로 써야 된다라는 거. 둘 다 하에서 같기 때문에 적절한 형용사는 하얗다, 白가 됩니다. A 和 B 一样 형용사. 이 문장 구조로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두 개의 대상 간의 차이가 나지 않아서 같거나 아니면 비슷할 때 뒤에 수러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비교문에서는요, 뒤에 수러 형용사 생략할 수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습을 했고요. 그런데 이양과 차부또어는 그 자체가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었던 형용사를 생략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我的手机跟你的一样贵라고 해볼게요. 내 핸드폰은 네 거랑 가격이 똑같아 라고 할 경우 똑같이 비싸 라고 하여 가격이니까 비싸다 라는 의미의 형용사 꾸이를 넣어주셔야 했었죠. 그런데 내 핸드폰과 너의 핸드폰을 비교하는 것이 가격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런데 하물며 그 가격이 같다라고 한다면 굳이 뒤에 형용사를 또 붙일 필요 없이 我的手机跟你的一样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모델이 같다라고 하는 것, 모델 얘기를 하는지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안다면 역시도 그냥 我的手机跟你的一样 이렇게 말씀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나는 和你 너와 差不多 비슷하다. 差不多가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나 너랑 비슷해. 이렇게 간단하게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 표현을 그대로 중국어로 옮길 경우 중국어로는 어색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건 언제냐면 이처럼 중국어의 문장 구조가 정해져 있을 때 그러해요. 그렇다면 우리말을 그 문장 구조, 중국어 문장 구조에 맞게끔 바꿔서 작문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비교문이 어려운 것 같진 않지만 그 정해진 문장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급 단계에서 탄탄하게 잡지 않으시면 중급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작문을 해야 될 때 실수가 돼요. 그러니 지금은요, 이것만 기억하자고요. 이번 시간에 정리하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동작의 비교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비교의 표현을 할 때 형용사를 사용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 나는 그 사람보다 빨라요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단순히 나는 그 사람보다 빨라요 라고 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미가 모호하게 느껴져요. 뛰는 게 빠르다는 건지 말하는 게 빠르다는 건지 어떤 동작에 대해서 빠르다, 빠르지 않다라고 비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동작의 표현이 들어가서 동작의 상태 및 상황을 비교하는 동작의 비교문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동작이 들어간 비교문 어떠한 문장 형식으로 쓰이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두 가지의 형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이것부터 볼게요. 우리가 동작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동작이 어떤지 묘사하고 소감을 말할 때 바로 정도보어라는 거를 쓰는데요. 정도보어의 형식은 동사 뒤에 너를 쓰고 그 뒤에 그 동작에 대해서 묘사하고 평가하는 형용사를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跑 뜁니다. 跑得怎么样? 뛰는 게 어때요? 跑得快, 뛰는 게 빨라요 라고 동작과 함께 동작의 상태나 상황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기본적인 문장 안에 나는 그 사람보다 뛰는 게 빨라요 라고 하여 그 사람보다 라는 비교의 요소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뭐뭐보다라는 의미의 계산은 비이지요. 그 사람보다 비타라는 말을 문장 안에 넣는데요. 두 가지의 문장 어순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나는 비타 그 사람보다 跑得快 뛰는 게 빨라요 라고 하던지, 또 다른 어순은요. 나는 跑 뜁니다. 跑得怎么样? 내가 뛰는 게 어때요? 매우 빨라요. 조금 빨라요가 아니라 다름 아닌 比他快 그 사람보다 빠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하나 더 볼게요. 자, 단순히 나는 일찍 와요 라고 한번 해볼까요? 나는来 옵니다. 来的怎么样? 내가 온 시간에 대해서 소감을 말하는 거예요. 온 시간이 어때요? 이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온 시간이 일러요 라고 한다면 我来得早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온 시간이 이르다가 아니라 비교의 대상을 넣어서 그 사람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어순, 나는 比他 그 사람보다 来得早 온 시간이 이릅니다. 빨리 왔습니다. 이르게 일찍 왔습니다 라고 다양하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어순이 또 있다고 했죠? 비타가 맞습니다. 조금 더 뒤로 빠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나는 왔어요. 来的怎么样? 내가 온 게 어때요? 比他早 너무 빠른 것도 아니고요. 조금 빠른 것도 아니고 다름 아닌 그 사람보다는 빠르다. 그 사람보다는 이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比他早 라고 마무리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께서 동작의 비교음 표현을 하실 때 어순을 헷갈려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순만 있으면 비교적 외우기 쉬우실 텐데 이렇게 두 가지로 모두 쓸 수 있다고 하니 조금 더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 뒤에, 또 다른 하나는 형용사 앞에 라고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문장을 좀 확장시켜 볼게요. 목적어를 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뛰다 라는 동사는요, 跑 라고 하죠. 그런데 달리기를 하다 라고 말을 한다면 跑 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를 넣어야 됩니다. 跑步 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나는 그 사람보다 달리기 하는 게 빨라요 라고 할 경우 이 뿌라는 목적어 성분은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동사와 목적어 구조의 것을 주어 뒤에 한 번 더 써줍니다. 그래서 我跑步比他跑得快 라고 하던지, 자, 또 다른 어순이 있었죠? 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사 목적어를 주어 뒤에 한 번 더 써줍니다. 我跑步跑得比他快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좀 쉬워하는 표현으로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까요? 중국어를 잘하다 라는 표현 한번 해볼게요. 중국어를 하다, 중국어를 말하다 라고 한다면 말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 说 뒤에, 그렇죠, 중국어라는 목적어 한유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어를 잘한다 라고 한다면 동작에 대해서 좋아 좋아 라고 평가하는 것이니 好 라는 형용사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我说汉语, 나는 중국어를 말하는데요. 比他 그 사람보다 说得好, 잘해요 라고 하시던지, 我说汉语, 나는 중국어를 하는데요. 说的 하는 게 어때요? 比他好, 그 사람보다 잘해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동작과 관련한 비교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법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 나는 정도를 표현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빠르긴 빠른데요. 얼마나 빠른지 말하고 싶다면 그 사람보다 많이 빨라요. 그 사람보다 조금 빨라요. 이렇게 표현하게 될 텐데요. 그럴 경우 차이 나는 정도, 즉 차이 나는 양은 형용사 뒤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날 때에는 형용사 뒤에 더多나 多了를 쓰시고요. 차이가 조금 날 때에는 一点儿이나 一些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我跑得比他快得多. 나는 그 사람보다 뛰는 게 훨씬 빨라요. 뛰는 게 많이 빨라요. 라고 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문장의 어순에서도 앞에는 좀 다르긴 한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차이 나는 정도를 말할 때는 형용사 뒤에 이 표현들만 넣어주시면 되니 자, 조금이라는 이 이디알 역시 형용사 뒤에 써서 我比他来得早一点儿.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일찍 왔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 나는 정도는요, 차이 나는 양을 나타내요. 양의 개념은 형용사보다 어디 쓴다? 형용사보다 뒤에 쓴다 라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별표에 넣으세요. 자, 그럼 차이 나는 정도가 단순히 많이 그러하다, 조금 그러하다와 같이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 나는 정도가 정확하게 얼만큼 차이 나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할 때의 특별한 어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를 할 때 만약에 동작에 대해서 많이 뭐뭐하다, 적게 뭐뭐하다, 늦게 뭐뭐하다, 일찍 뭐뭐하다, 빠르게 뭐뭐하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와 같은 多, 少, 晚, 早, 快를 형용사 앞에 부사어처럼 쓰십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 볼게요. 我要 나는 뭐뭐 하고자 합니다. 뭐 하고자 한다? 比他 그 사람보다 少吃 적게 먹고자 한다. 얼만큼? 一个 한 개만큼. 내가 그 사람보다 적게 먹고자 하는 차이 나는 양은요. 정확한 수치가 나오죠. 딱 한 개. 그리고 동작을 적게 한다, 少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어순은요. 이 少가 동사 앞에 부사처럼 이렇게 쓰여요. 하나의 문장을 더 살펴볼게요. 我 나는 比他 그 사람보다 晚来了 늦게 왔습니다. 와는요 원래 형용사로서 늦다라는 뜻인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동작에 대해서 비교할 때는 이처럼 동사 앞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여 바로 늦게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晚来了 늦게 왔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늦게 왔는데요. 얼마나 늦게 왔는지 차이 나는 수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一个小时 많이 조금 모호하지 않아요. 딱 1시간만큼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하고 있죠. 晚来了一个小时 1시간만큼 늦게 왔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작의 비교문이요. 어순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목적어를 쓸 경우에는 동사를 또 한 번 더 써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 어순이 어려우신 왕초보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문장이 나왔을 때 내가 해석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한 3급 정도의 실력이 됐고 3급을 준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장을 스스로 작문할 수 있게끔 다른 문장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문장들만이라도 한국어로 쓰여져 있었을 때 중국어로 이렇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따자 싱쿨러.